제3부는 총체적 삶의 위기와 자본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듣고 혹시 또 책을 보신다면 오늘 제가 요약해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쉽게 읽히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나 지구온난화 내지는 지구 열탕화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세 플라스틱이 알바트로스 같은 새의 뱃속에서도 나오고, 사실 여러 선생님들 여름 휴가 때 여행하시면서 맛있는 회거리도 드시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드셨으니까 망정이지, 그 물고기 뱃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죠. 혹시 병이 나더라도 모르고 병 나는 게 낫지, 알고 있으면 괜히 건강한데도 속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일주일에 이거 하나만큼씩 먹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비교적 조심해서 이렇게 식생활을 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 주신 또는 하늘이 준 이 소중한 인생을 제가 200년 살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냥 주어진 평균 80년 인생을 건강하게라도 살려면 비교적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소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와 흙과 물,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음식물들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약수통 들고 부모님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신 적 있으시죠? 그 약수터가 오늘날 점점 개수가 늘어났습니까? 현상 유지되고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예, 줄어들죠. 제가 유도신문 했습니까? 아니면 현실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까? 현실 그대로. 그러니까 현실 그대로 보니까 공기도 오염되고 수질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쓰고 농약을 너무 많이 쓰고 공장에 오폐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생활 오폐수가 많이 나오고 지나치게 산과 들과 강을 개발하고 이 모든 게 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온실가스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투발루 같은 나라 고위 공무원이 수상회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잠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세계적으로 뉴스에 내보낸 일도 있고요. 오른쪽의 지도는 대한민국도 언젠가 2000 이게 몇 년이죠? 2100년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2100년까지 갈까도 그렇게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살아남는다면 감사하겠지만 2100년까지 저야 그 이전에 이미 흙 속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 후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애국가에도 길이 보전하세가 있죠. 길이 보전이 안 될까봐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애국가나 주구장창 물었는데 진짜 길이 보전할 거를 고민할까를 물어보면 고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맹세도 많이 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있는데 그 맹세하는 것만큼 진지하게 정책이 나오고 사회적 실천이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 네,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인데
차이나가 인구도 많고 배출량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가 위대한 미국 하는데 뭐가 위대한지 온실가스 위대하게 배출하고 있죠. 인도가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 이란이 있고, 독일이 있고, 인도네시아,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으로 돌린 건데 석탄 발전 부문에서 CO2 배출이 호주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호주가 또 유난히 지난번 그 산불 사태에 수억 마리의 야생동물 죽어가고 이랬던 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반면에 대한민국이 1인당으로 따져서 엄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수로 나누니까 오히려 3등으로 내려갔고요. 남아공화국, 미국, 일본, 독일 세계 평균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 악당국에 들어있는데 그것만큼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지 좀 우려스럽긴 하고요. 이제 크게 보면 팬데믹 시기에 줄어들었다. 이 이야기는 팬데믹 정도의 임팩트라 그럴까? 경제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가 돼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줄일 그런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성은 자꾸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조차도 성장을 이야기하니까요. 어쨌든, 그렇다고 팬데믹이 오기를 바라는 것도 이거 모순이고, 상당히 자가당착적인 위치에 있는데, 정말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들이라면, 우리가 경제 내용을 생산과 소비, 유통, 이런 과정을 자발적으로 줄여냄으로써 지구온난화나 파국도 막고 팬데믹 같은 사태도 막고 그렇게 가야 그게 이성적인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89년도가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적정 한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350 ppm. 100만 공기 알갱이 중에 이산화탄소 알갱이가 350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연도하고 비슷하게 따라오더라고요. 작년에 424, 올해는 425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350선을 훨씬 넘어서서 가고 있는 게 정말 이상하고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산업화 이전이 280 ppm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정도가 인간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온실 효과를 내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줘야 쾌적한 따뜻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추워서 원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재미있게도 1937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까지 같았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280 ppm으로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하고 한참 뿜어대도 지구 전체의 피해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참 신기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소동구가 붕괴되었던 시점, 그 시점이 지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마지막 한계선이었고 자본주의로 세계 경제가 단일화되면서부터 더 악화. 그래서 고삐 풀린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동구가 존재할 때는 그나마 사회주의 블락이 강할 때는 자본주의가 눈치를 보면서 체제 경쟁에서 우리도 뒤지지 않으려고 복지도 하고 신경도 좀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동구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그쪽에도 자본주의 상품이 들어가고 뭐 아직까지도 비자본주의적인 나라들이 있기는 있지만 워낙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구 자본주의 글로벌 캐피탈리즘으로 단일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팔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요 서점에도 이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죠. Breaking Boundaries라는 책을 보시면 요 밑에 점점점으로 나온 9가지 지표를 연구하신 그 요한 록스트렘 외의 스웨덴 학자인데요. 독일 학자, 스웨덴 학자, 그러니까 유럽의 학자들이 왼쪽에는 2009년이고 오른쪽에는 2023년인데 비교해 본 결과 빨간 선이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9가지 지표를 가지고 비교해 봤는데 푸른 선이 쾌적한 선이고 요 붉은 게 많아질수록 이제 인간이 살기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늘어난 거고, 시간이 갈수록 이 전체적으로 다 꽉 차서 불편함이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위로 기후변화, 오존층, 에어로졸,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고, 땅 위에서는 생물 다양성, 토지 이용, 또 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물질들, 그리고 화학 비료 층계,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강이나 바다로 가죠. 그 다음에 육지의 담수, 그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생활상에 쓸 수 있는 물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진다는 이야기죠. 바다가 산성화되고 또 어족이 멸종되고, 이 모든 측면,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원들이 많은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론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나 지구온난화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나 토지 이용 차원이나 각종 플라스틱과 같은 신물질, 바다 산성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바다 산성화가 되니까 어족도 줄어들고, 지금 제가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뭡니까? 전어,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축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굉장히 썰렁해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전화해서 아주머니 전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전어가 없어요. 전어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전어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류가 한쪽으로는 발전한다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는 삶의 토대 자체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고, 그것을 학자들은 비유해서 우로보로스라는 뱀이 있거든요. 신화에 나오는 뱀, 우로보로스, 에릭 식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뱀인데 지가 지 꼬리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쥐어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류로 비유하자면 인류 자기 삶의 토대를 파괴하면서 잘 산다고 춤을 추고 축제도 벌이고 하는데 점점 삶의 토대가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은가라는 말씀으로 3부를 정리하고요.